자, 세운 거 12번 지문. 오늘 외부 지문 진짜 200 못 넘으면 안 돼요. 무조건 넘기세요. 자, 지식 부담금 매길 거예요. 자, 그러고 말고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무조건 달성하세요. 자, 웃을 게 아니신 게 다음 주는 너 차례입니다. 자, 12번 질문 볼게요. 자, psychologist Christopher Bryan finds that when you shift our emphasis from behavior to character, 캐릭터가 뭐야? 쟤만의 특징이라는 뜻이야.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등장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글자란 뜻도 있고, 특성이란 뜻도 있지. 그러니까 행동에서 성격으로 바꾸면 사람들은 선택을 다르게 선택한다. 누가 봐도 여기서 제일 핵심은 행동을 특성으로 옮기면, 즉 사람의 성격으로 바꾸면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쭉 예시를 봤더니, 그래서 그의 팀은 치팅은 요거 그거죠. 컨닝 얘기하는 거예요. 컨닝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컨닝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컨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호소문을 바꿨대. 문구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컨닝하지 말라고 요구받는다면 그러면은 그걸 하고 나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여전히 자신은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컨닝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2, 3이랑 4가 전환되죠. 만약에 너네가 컨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 행동은 캐스트는 뭐야? 던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림자를 들이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이 그림자는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뭔가? 부정의 느낌. 그러니까 그림자를 들이운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도덕함이 결국 나의 정체성에 묶여버린다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게 서로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행동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겠죠. 자,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성격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heating is an isolated action. 자, 5번 문장부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 정리하면 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치팅은 즉 컨닝하는 건 isolated 고립된 행동이라는 거잖아. 고립이라는 건 얘 혼자 있다는 거지.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동떨어진 행동. 이 동떨어진 행동은 컨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컨닝은 컨닝 따로고 부도덕함은 부도덕함 따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같은 얘기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결국 결과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건 그 행동의 결과만 보는 거지 이 행동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를 가질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컨닝을 하더라도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성격에다가 찍어버리면 그게 자아를 불러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내용이죠, 이건. 그래서 그 행동이 과연 적절한가 부적절한가에 대한 논리로 함께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약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에 비춰보면 브라이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명사를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금 조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명사라는 게 여기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명사라는 건 여기 있는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은 얻게 될
성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술 먹고 운전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즘 공익광고 캠페인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음주운전 못, 그 근절 캠페인 보면 그거 혹시 본 적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뭐 술 먹고 운전하면 뭐 위험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차를 치여갖고 앞에 있는 내 가족 다 몰살시켜버리는 막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개 부분을 보면 행동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지만 성격은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건 그러니까 여기 좀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originality 창의성이죠. 독창성. 그러니까 독창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건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죠. 자, 다 하셨으면 문장 독해로 넘어보겠습니다. 지연아 이제 안 추워? 녹해냈나 보네. 안 춥지? 더워? 라디에이터 꺼야겠네. 지우야 추워? 안 추워? 너 이제 안 춥지? 딱 좋아? 민서 좀 덥다 해서 살짝만 내릴게. 뭐라는 거야? 자, 유치원 가선 그러지 마세요. 자, 1번 문장. finds that when we shift our emphasis, shift는 뭐 바꾸다니까 alter 이런 거 쓰면 될 거고요. 뭐 유반어에 다 있으니까. 자, urge는 촉구하다라는 뜻이에요. 3번 문장 촉구하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권장할 수 있으니까 encourage 같은 거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자, ethical은 도덕적인이니까 뭐 moral 같은 거 써도 되고요. 그죠? 4번 문장 cast shadow. cast shadow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림자처럼 뒤따라다닌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러니까 그 행동은 그림자처럼 행위자를 뒤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inseparable이라고 하면 되겠지. 분리할 수 없다는 뜻에서. 자, 타이는 넥타이 할 때 그 타이예요. 묶다죠. 그러니까 관련 있다, 연결된다 라는 거니까 뭐 연결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linked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immorality. 자, 여기 지금 세미콜론 했으니까 여기서 문장 단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immorality가 주어고, 그리고 여기 콤마하고 끊겨버렸네. 그럼 이 making은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쓰인 거 보니 이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making 같은 경우는 타동사고, the behavior가 목적어가 되고, much less attractive 같은 경우가 보어가 되어서 여기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온다. 이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다음 5번 문장. 자, isolated는 별개란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고립됐다는 건 지 혼자 별개라는 거라서 이 isolated를 쓴 의미 자체는 의미도 아셔야 돼요. 이 isolated가 갖는 의미는 곧 행동과 정체성은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isolated는 의미상으로 distinct 같은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별개, 뚜렷한이란 뜻이니까. 자, get에다가 pp를 쓰면요. 이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get하고 evaluated 그래서 pp가 온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그러니까 평가받는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되고, 자, 6번 문장. Being a cheater evokes a sense of self 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콤마에서 끊어버렸네. 그러면 요것도 분사 구문이 되죠. 그래서 뭐 결과로 봐도 되고. 자, embrace nouns. nouns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nouns는 행동이 아니라 성격이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 verb라고 했다면, verb는 동사란 뜻이죠. verb는 반의 관계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격은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thoughtful이니까 좀 더 신중하다라는 의미니까 carefully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사를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성격이 행동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자, same I로 시작하는 거 뭐라고 하면 돼? identical이라고 하면 되죠. 자, 지문 정리로 넘어올게요. 민성 고3 됐는데 별 느낌 없어? 어때? 별 느낌 없어? 안 믿겨? 그지? 나도 안 믿겼어. 근데 그렇게 빨리 끝낼 거라는 것도 안 믿겼어. 눈 뜨니까 이미 끝나 있더라. 자, 사람의 행동 변화를 촉구할 때는 행동보다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람의 행동 변화를 촉구할 때는 행동보다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딱 봐도 중심 내용 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embrace nouns more carefully, thoughtfully 거기 의미 물어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애매해요. 문법이랑 단어가 너무 간단해서 한 요건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13번 질문 넘어갈게요. 자, 1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in physics,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는 the principle of relativity, 자, 상대성 원리가 필요로 한대요. 모든 equation, 방정식이죠. 모든 방정식이 물리학 법칙을 설명하는 거라면 얘는 have the same,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된대요. regardless of inertial frames of reference. 이거 관성좌표계인가? 그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리학적 법칙에 의거해서 본다면 항상 뭐든지 어떤 상태랑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formulas should appear identical. 그러니까 반드시 공식들은 항상 늘 같아 보여야 한다.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죠. Any two observers and to the same observer in a different time and space. 한 관측자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관측을 하던가 아니면 두 관측하는 관측자가 서로 다른 시간이나 공간에서 했을 때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과학에서 하지 않아, 그지?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과학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법칙은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 3번에 지금 반전 때려 있죠. 자, however가 나왔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그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이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문과로 틀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태도, 가치관 같은 건 그러나 are subjective,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dentical은 지금 반의 관계죠. 주관적이에요. To begin with. And therefore they are easily altered. 그러니 얘네는 바뀌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의 계속 변화하는 상황과 목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가치관은 변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남자랑 여자가 서로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싸대기 맞죠, 사람들한테. 그죠? 지금은 철이 지난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면서 계속 가치관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미친놈이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이미 없어진 지 오랜데.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똑같은 일은 어떤 때는 지루하게 보이지만 어떨 때는 재밌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divorce, unemployment, and cancer. 그래서 이혼, 실업, 암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치명적이고 가슴 아플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성장의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증상이지만 누구한테는 그거를 긍정적인 요소, 누구는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하지만 인간의 태도와 가치관은 주관적이어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상이하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죠. 자, 마무리 보면은 It is not only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that are subjective. 신념, 태도, 가치관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 뭐한데? Comfortably change.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쉽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뇌도 쉽게 우리의 인식을 계속 바꾼대. 우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we'll never see the same event and stimuli in exactly the same way at different times. 그래서 각기 다른 시대마다 우리가 어떤 주어진 사건이나 자극을 다 똑같이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 인간의 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주관성을 지녔음 이라고 하면 되죠. 초질관 키워드가 다 주관이에요. 주관성. 자, 내용은 너무 쉽죠. 자, 바로 문장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앞에서 했던 건 이제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아니, 필기해야 되니까 쓸게요. 자, describing은 지금 딱 봐도 지금 that, 자, 봐. require는 접속사,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딱 봐도 접속사가 될 텐데, 쭉 끊기면 all equations, 이게 이 절의 주어죠. CS. 얘는 딱 봐도 동사가 아니겠죠? Describing the laws of physics가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는 분사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have the same, 똑같은이니까, 동일한이니까 왜요? 그러면은 저기 23년 고1 이거 좀 해주세요. 네.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 정답 조심하시고 고3, 고2로 바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identical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regardless of는 무슨 뜻이야? regardless of.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 돼. 관련 없다. 그래서 뭐뭐 관련 없는. 그래서 irrelevant 같은 것도 써도 좋죠. irrelevant. 자, 주관적이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individual도 좋고 individual 그리고 personal 이런 것도 좋죠. 주관적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re easily altered 이거는 adjust 같은 거 쓰면 좋겠죠. adjusted. fit은 맞추다니까 suit나 match 같은 거 쓰면 좋을 거고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거 단어 유반이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유반이어 장에 어차피 다 잡혀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 외우세요. 여기 다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to one person but be perceived 인식되다니까 해석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interpret 같은 것도 써도 좋을 거고요. interpreted. 자, 다음 6번.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얘도 it is not only라고 해서 it이랑 그다음에 that을 통해서 얘 뭐 하고 있어요? 이 that 강조구문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comfortably 쉽게니까 뭐 readilly가 쉽게란 뜻이죠. 그래서 easily는 너무 쉬우니까 readily 같은 거. 이거 suit 아까 나왔지? 그러니까 안 쓸게 그냥 match랑 저기 아까 suit가 아니라 뭐였지? fit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suit는 이제 match랑 fit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자, 13번 질문은 조금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과학과 달리 인간의 가치관은
주관적이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키워드가 과학이랑 인간으로 나뉘니까 요약도 괜찮고요. 과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간으로 틀어버리니까 중심 내용 확인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빈칸 내용도 유력합니다. 빈칸도 유력하죠. 자, 대의 문제랑 요약 때문에 유반유어 꼭 잘 외워주셔야 돼요. 단어가 다른 걸로 치환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14번 질문 보겠습니다. 네. 쌤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응. 근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다고? 네. 이것도 맞아. 근데 이거랑 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게 그렇긴 하지. 근데 음, 나는 이제 요거를 좀 많이 틀었잖아. 근데 많이 튼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 좀 풀었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의도한 거는 너네가 좀 이해를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 그리고 저런 거를 paraphrasing이라 그래. paraphrasing 들어본 적 있죠? 서술형 하면 맨날 얘기하는 건데, paraphrasing은 똑같은 말인데 좀 길게 표현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작 문제 대부분이 다 paraphrasing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걸로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 지금 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직관적이고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공부에 노력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제 걸로 paraphrasing 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그렇게 가르쳐는 놓고 나중에 뒷방으로 일부 어렵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하는, 그건 저는 학원이니까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렇게 한 거고요. 1순위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 그리고 2순위는 혹시 몰라서 내가 가르쳐 준 거 같이 섞어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문 분석 볼게요. 만약에 DNA가 유일하게 중요한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후천적으로 뭔가를 배우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기력한 게 요즘 막 공부도 유전이다, 뭐 다 유전이다, 유전이다, 유전이다 다 이러잖아. 그러면 DNA만 다 중요하면 그럼 뭐하러 우리 이런 의미 있는 사회 프로그램 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못하게 하냐?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DNA 말고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DNA 중요하긴 하죠. 근데 하지만 뇌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발달할 수 있어요. 이 얘기지. 유전도 중요하지만 뇌가 올바르게 발달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최초의 휴먼 지놈, 우리 게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초안이 완성이 됐을 때, 이게 딱 2000년 초반에 딱 2000년에 딱 생겼죠. 그랬을 때 가장 엄청난 엄청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인간은 고작 2만 개의 유전자밖에 갖고 있지 않았대. 그러니까 지금 고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딱 봐도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않겠어? 그래서 이 숫자는 생물학자들한테 되게 놀랍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뇌의 복잡성과 신체 복잡성을 고려해보면 분명히 생각하건대 수십만, 수백만의 유전자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꼴랑 2만 개밖에 없대. 그죠? 그래서 So how does the massively complicated brain, 엄청나게 이 복잡한 뇌가 이러한 별로 안 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86니까 860억 개잖아. 860억 개의 신경세포를 이러한 조그만 레시피북, 요리책에서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이거죠. 뇌와 신체의 기능은 매우 복잡한 것에 반하여 인간의 유전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 부족하면 좀 어감 이상한가? 턱없이 적다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거 딱 봐도 Small Recipe Book은 의미를 물어볼 겁니다. 의미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대답은, 즉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clever strategy라 했던 거 이거 의도적으로 좁게 만들었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불완전하게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refine 그걸 하나씩 가다듬어. 아, 그래서 올바른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인간의 뇌는 불완전하게 태어나고 후천적 경험을 통해 차츰 발달시켜 나간다. 자, 상당히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엄마랑 아빠가 서울대면 자식도 서울대라는 공식이죠. 근데 그 공식은 얼추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왜요? 후천적인 요소도 크니까 그래요. 뇌 발달에는 후천적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 되셨으면 문장 독해로 갈게요. 이해됐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뇌는 후천적인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멍청해질 수 있다. 자, 1번. 자, 민서야, 여기 if DNA 하고 DNA 단수란 말이야. 근데 왜 월이야?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여기 있죠? 가정법이에요. 이거 다. 여기도 ed, 여기도 월인 이유가 싹 다 뭐 때문에?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현실과 반대하려고 요거 쓴 거죠. 그래서 DNA가 유일하게 중요한 거라면 그 말은 뭐야? 현실은 DNA는 DNA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후천적인 것도 있다라는 의미를 쓰려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matter는 요거 어려운 단어 하나 잡아줄게요. matter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중요하다는 count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unted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중요했다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 이거 중요했다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간과 무관해요. 자, 그 다음에 social programs. 그러니까 social programs 자체가 후천적 교육이라는 뜻이죠. 후천적.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잡은 거고, 소셜은. protect them. protect는 뭐 써도 돼요? keep 써도 되죠. 자, 적절한 영어로 appropriate. 그 다음에 proper. 이 두 개만 아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장. One of the great surprises. 원이 주어니까 동사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됐지? 자, 4번. 14번은 문법 문제 출제가 조금 유력해 보이고요. 자, given. 이거 리딩 부스트에서 했었는데, given 뜻 뭐라 그랬죠? given은 그냥 전치사, 그러니까 given을 including처럼 좀 전치사로 인식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단어처럼 외우시면 돼요.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면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의 형태로 considering으로 칠환해도 상관없어요. considering. 그래서 it had been assumed that, 자 여기는 지금 과거 완료 쓰였죠? 근데 거기에 been assume이라고 했으니까 수동태까지 결합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시간 정보가 딱히 안 나와 있어서 과거 완료니? 라고 물어보기엔 조금 아주 무리가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건 그냥 과거 완료 수동태가 쓰였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의미 물어보겠죠. Such a small recipe book. 그래서 인간의 뇌는 선천적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strategy implemented by the genome이 앞에 있는 strategy를 꾸며주는 과거분사 구고요. build incompletely 불완전하게,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하고 let have make let은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거는 아실 거고 refine은 뜻이 뭐예요? 정제하다, 가다듬다, 개선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improve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지? 다음 지문 정리 볼게요. 인간의 뇌는 후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아까 의미 문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중심 내용 내기 좋지. 그리고 문법 이렇게 3개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15번 질문. 이렇게 옛날 질문은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건지. 2014년. 2014년이면 제가 군대 있을 때거든요. 그때 몇 살이지? 나 2014년에 몇 살이었지? 나 2014년에 몇 살이었니? 22살인가? 계산을 못하겠지? 아무튼 22살쯤일 거예요. 군대 갔었으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문제를 내는 건 이건 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까 그 물리학 나온 거 있지? 그거 물리학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은 항상 변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얘도 오늘 난데없이 개미 얘기를 하는데, 자, an ant turns right, left and moves ahead over sandy hill. 그러니까 개미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더니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길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해낼까? 라고 물어보더니 We can think of a sophisticated program in the ant's brain. 아마도 우리는 think of, 생각해낼 수 있죠. 아마 그 개미의 뇌는 뭔가 좀 정교한 프로그램이 쌓여 있을 거야. 선천적으로 뭔가 이런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뭔가 기관이 있을 거야. 아니, 개미 요만한데 인간의 뇌도 지금 이만한데 거기에 뭐가 있겠냐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But it does not work. 그게 아니라는 거죠. What we have overlooked, 우리가 간과한 건 개미의 환경이라는 거죠. 개미의 환경이 그런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environment가 핵심이죠. 그래서 the ant may be following a simple rule. 그래서 개미는 이 복잡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냥 어쩌면 간단한 일만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Get out of the sun and back to the nest. 그냥 햇빛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둥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일을 되게 간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미의 행동의 복잡함을
복잡함은 개미 자체가 아니라 개미가 처한 환경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복잡한 뭔가를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귀결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인간 얘기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얘기하려는 거야. 이제 개미는 버리시면 돼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로 복잡함으로 복잡함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잡한 전략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그냥 저렇게 간략하게 썼고요. 자, 8번부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The apparent complexity of a man's behavior. 사람의 행동의 복잡함은 시간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게 되게 a reflection of the complexity of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복잡한 건 인간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복잡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간의 행동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하물며 너네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필기를 서로 다르게 하잖아. 그치? 학생마다 다 다르죠. 그럼 인간의 그런 복잡성은 대체 어디서 나오냐? 인간이 처한 환경의 복잡함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젤라틴이 그러는 것처럼 젤라틴 뭔지 알지? 젤리. 그 젤리 할 때 뭐라 해야 되지? 그 이렇게 탱글탱글한 거 있잖아. 그거 만든 게 젤라틴이잖아. 뭔지 알죠? 그 족발 보면 이게 탱글탱글한 데 있잖아. 그걸 젤라틴이 하지. 그러니까 젤라틴이 그러는 것처럼 인간도 환경에 적응을 한대.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 그래서 행동이 복잡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젤라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젤라틴이 굳는 거를 보면 된다라는 건데 젤라틴이 어떻게 굳냐면 자, 젤라틴 어떻게 만드냐면 몰드 그 틀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틀이라는 게 뭐예요? 틀. 틀에 맞춰서 형성되니까 이 틀이 바로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행동이 복잡한 이유는 복잡한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됐지? 자, 다음 3번 문장부터 볼게요. 자, think of은 생각해내다, 떠올리다죠? 그러니까 come up with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4번 문장 what we have overlooked.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랑 관계절 역할이라고 했죠. what we have overlooked까지가 관계절이고 여기까지가 동사, 이게 동사죠. 그러니까 얘는 overlook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둘 다 해먹으니까 요거는 해석을 우리가 완전히 놓쳐버린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우리가 완전히 놓쳐버린 것은 개미의 환경이다. 그래서 complex behavior does not imply는 내포하다, 함축하다. 그러니까 넌지시 드러내다라는 suggest 같은 뜻과 의미가 상응하겠죠. 있지? 자, 8번 문장.
자, reflection. reflection은 반영이란 뜻이죠. 반영. 뭔가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잡아드리면 이거 유관이 현상이 있는데 manifestation이라고 하면 돼요. manifestation은 뭔가 manifest가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 발현 이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reflection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manifestation 같은 단어를 좀 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in which는 앞에 있는 environment를 부연 설명하면서 얘는 관계부사인 where로 치환해도 되겠죠. 자, 사람들은 adapt to 뭐뭐에 적응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에 적응하다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써두면 acclimate. acclimate는 어떤 거에 자신을 맞추다라는 뜻이야. acclimate.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 잡아드릴게요. 이거 스펠링 혹시 다 보여? 오케이. 자, 요 does는 대동사죠. 대동사. 대동사. 그리고 as much as gelatin 얘가 주어가 되고요. 3인칭 단수니까 does 쓰면 되고 이 대동사는 누구 가리켜? adapt to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밑줄 긋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 라고 하면 이게 바로 environment죠. 환경. 그래서 틀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바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면 되지. 됐죠? 자, 다음. 사람의 행동은 환경의 복잡성에 적응하면서 복잡해졌다. 라고 하시면 되죠. 사람의 행동은 환경의 복잡성에 적응하면서 복잡해졌다라는 내용의 중심 내용 그리고 어, 의미는 안 나올 것 같고 빈칸 정도 단어도 별로 없네요. 그냥 이 정도 볼게요. 오늘 좀 지문들이 내용은 괜찮은데 단어나 이런 게 그렇게 어렵게 낼 게 딱히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하네. 어떻게 나오려나? 자, 16번 지문 볼게요. 자, 아유, 16번 좀 고맙죠. 좀 짧아요. 30분 남았는데 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럼 빨리 끝낼게요. 빨리 해서. 자, 오늘날의 디지털 네이티브스. 디지털 네이티브는 우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디지털에 익숙한 채로 태어난 거. 사실, 우리라고 하기엔 저는 조금,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딱 아날로그랑 디지털 넘어갈 때 태어난 세대라서 우리는 아닐 것 같고, 너네는 태어날 때 디지털 기기 다 만져봤잖아요. 그죠? 제가 태어날 때는 디지털 기기가 있기는 했는데 좀 아날로그 같은 디지털 기기여서 조금 딱 너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다 디지털 기술에 immersed, 몰입된 채로, 그러니까 다 흠뻑 젖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채로 쭉 자라왔다라는 걸 딱 대표적으로 너네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핸드폰 들고 다니는 애들이 오 이랬어. 한 반에 한 3명, 4명? 이랬거든. 니는 다 들고 다녔잖아. 키즈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기술에 되게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재능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기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능숙하게 이것을 다룰 수 있다. 근데 또 반전 때리죠. 근데 그러나 비록
어떤 어플을 써야 되고 어떤 웹사이트를 가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얘네들은 작동 원리는 잘 몰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라고 했어? Technological Literacy라고 해놨죠. 요거 좀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적 리터러시,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계의 작동 원리랑 사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야. 옛날에 산업혁명 때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배웠듯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기계들의 핵심의 원리들을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어? 기술을 사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한테 empower, 힘을 불어넣어 준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deploy, 도입을 해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자, 기술에 대한 이해가 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는 이미 늦었고요. 이제 어른이니까 좀 있으면. 하지만 초등학생 애들은 챗 GPT를 쓰는 방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연어를 처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메커니즘 정도는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커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뭐 질문 내용 하나도 안 어렵죠? 자, 1번 문장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Today's digital natives have grown up. 그러니까 지금 요게 동사예요. 그리고 grow는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툭 끊긴 거야,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다 커 왔어요. 아니면 다 이미 컸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immersed 얘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얘는 동사가 아니겠지.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그럼 PP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빙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곧 분사구문이죠. 이렇게 콤마 없이 그냥 쓱 하고 꼽사리 끼는 분사구문은 무조건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mmerse 때는 스며들다니까 스며들면서라고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적절할 겁니다. 디지털 기술에 스며들면서 자랐고 그리고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aptitude 조심하셔야 돼요. 이 apt라는 말이 잘한다는 뜻이야. 잘하다. 잘한다. 그래서 aptitude는 소질이라는 뜻이고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뭐 altitude, attitude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혼동어휘 잡아드릴게요. altitude는 그리고 attitude는 attitude는 중학생 때 외웠던 단어일 테니까 이건 태도란 뜻이고 그리고 altitude는 고도란 뜻이죠. 요거 소질이라는 걸 aptitude는 소질이라는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utilize는 활용하다죠. 그러니까 요건 뭐 employ 같은 거 쓰면 되지. 사용하다. 자, do not necessarily. necessarily는 뜻이 뭐예요? 반드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부분 부정.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부정으로 필자가 통념 뒤집기 할 때 쓰는 거라고 우리가 리딩 부스터에서 예전에 배운 적 있죠. 자, R2라고 돼 있는데, 자,
B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거. 자,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 이렇게 쓰이면 일단 첫 번째 투부정사가 비동사와 결합하면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 그리고 뭐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요거 다 자체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라는 뜻이야. 앞으로. 미래. 그래서 if they are to understand.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are to는 사실 have to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if they have to understand 이런 식으로. 의미상으로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have to로 바꿔도. 지울게요. are to 이거 알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수업 20분 남았잖아. I'm to leave soon. 이러면 나 곧 떠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요. 이게 B2용, 쉽게 하면 B2 용법이라고 보통 중학교 때 한 번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쯤은 마주친 적 있을 거예요. 자, 4번 문장. Elemental은 핵심, 근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fundamental로 바꾸면 되죠. 그지? fundamental. 자, this empowers. 이것은 우리한테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뜻에서 저는 뭐 enable 이런 거 써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힘을 불어넣어줘야 오형식, 즉 목적보에 있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콤마하고 maximizing이네. 그럼 분사구문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에니까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서술형 출제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짧으니까, 그래서 단어 몇 개 쓱 던지고 빈칸 채우는 거 있죠. 그런 문제도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됐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중심 내용 나올 수 있고요. 빈칸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휘 서술형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지문. 이거. 갑자기 뒤로 가면서 갑자기 메가리가 없어져.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워지는데. 자, 17번 볼게요. 너 혹시 이거 지구과학에서 그거 위도 경도 해? 혹시? 경도 따라서 시간 정하는 거? 15도마다 1시간? 안 했어요? 한국지리에서 예전에 저는 했었는데, 그때 나는 너무 궁금했거든. 왜 영국이 기준이지?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잖아. 그거 이거야, 역사야. 그리니치 천문대가 결국 우리 전 세계 시간 표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때 영국이 초 강대국이었으니까. 자, 최초의 상업 기차가 어디서 시작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그러니까 축구 보내면 다 아는 그 리버풀과 그 맨체스터예요. 그래서 리버풀과 맨체스터가 예전 산업혁명을 할 때 영국의 가장 산업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포항 느낌이에요. 그래서 1830년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1830년이면 뭐 하던 때지? 1830년이면 아직 흥선대원군 집권도 안 한 텐데.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가네 만에 그 일보 직전 아마 세도정체에서 개판 났을 때일 겁니다. 저 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렇게 개박살 나 있는데 저긴 뭐 기차 돌리고 있죠. 자, 아닌가? 맞지 않아? 잠깐만. 맞는데? 1860년에 집권하잖아, 흥선대원군. 아니에요? 그래요.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상업기차가 도입이 됐어. 근데 기차가 이제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잖아. 왜?
물건을, 그러니까 왜냐면 산업혁명의 핵심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한정적인 생산량을 극대화한 거잖아. 그럼 물건이 요만큼 쌓여 있는 건데 이거를 빨리 영국 전국에 빨리 이거 다 퍼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송력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걸 기차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기차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상업 기차가 엄청나게 보편화되어야 했겠죠. 그러니까 철도 미친 듯이 깔고. 자, 그래서 10년 후에는 최초의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 열차, 기차 시간표가 생기기 시작했대. 자, 그러면서 기차는 점점 빨라졌고, 그래서 그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거. 왜? 뭐가? 음, 세도정치. 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 다행이네요. 틀렸으면 개쪽인데, 그지? 내가 옛날 근현대사 선택 과목이었었고, 니네는 지금 모르는 과목인데. 근데 그게 근현대사 시작이 흥선대원군 집권이거든. 근데 그게 1800년을 대략적으로 요약한 다음에 시작해. 근데 그 아마 흥선대원군 1860년일 거야. 막 척화비 세우고 막 병인 양육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 그거. 왜?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지역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게 짜증이 났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그러니까 원래 보통 기술이 진보하면 사회적으로 뭔가가 안 따라와 주거든. 지금 우리도 지금 봐봐. 전기차 확충하려고 하는데 전기차가 커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전기차 충전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지금 보급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데, 걱정이다. 근데 지금 왜? 딜레이. 자, 딜레이 씨. 네. 아, 이걸 뭐라고 요약해? 이게 요약도 참 애매하다. 이걸 왜 요약해야 되는지까지 물을 정도로. 아, 영국에서 산업혁명에 따른 상용 기차가 도입되었지만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1847년에 영국 기차 회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부터는 모든 기차 시간표는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에 맞춘다라고 합의를 했대요. 뭐 하기보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글래스고, 글래스고는 스코틀랜드 수도예요. 그래서 글래스고의 지역 시간을 쓰기보다. 그러니까 다 통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선스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more and more institutions follow the lead. 근데 이제 많은, 그러니까 기차 말고 다른 사회 기관들도 이 기차 회사들이 수립한 이 기준을 따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따르기 시작하고 결국 저게 세계 표준까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영도로 시작하죠. 경도가. 자, 그래서 드디어 1880년에 영국 정부가 유례 없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서 legislate, 입법화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표는 영국에 있는 건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기차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은 다 그리니치로 다 통일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영국이 야금야금 제국주의로 다 씹어먹고 다 삼키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다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다 해버리면서 그게 세계 표준이 된 거고요. 그죠? 자, 문제가 발생해서 기차 회사끼리 시간의 표준을 설립했고 이 표준을 다른 분야에서도 도입을 했고 이러니까 이제 국가가 나섰죠. 국가가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굳어져서 지금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역사에서 국가가 국가 시간을 도입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공의 시간을 쓰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인위적 시간을 국가시간 개념으로 표준화를 했다. 끝. 그냥 순서만 기억하면 돼. 순서만. 그래서 이게 순서 문제로 나왔던 거야. 자, 3번 문장으로 바로 가면 peculiar는 독특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고유성이 다 다르다는 거니까 이건 뭐 unique로 바꾸면 될 거고요. severe nuisance는 이게 쉬운 말로는 짜증나게 한다는 뜻이야. 성가심. 그래서 annoyance 같은 단어로 바꾸면 괜찮겠죠. 자, 4번 문장 adjusted 이렇게 adjusted to 조정된다라는 거니까 shift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장. 더 많은 기관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핵심 기준이 되겠죠. 팔로우는 그냥 굳이 단어 안 잡을게요. 네, 요 정도 보면 되고. 자, legislate는 법으로 만들어 버리다라는 뜻이죠. 법으로 만들다라는 단어는 하나 더 있지. enact라는 단어. enacting이라고 하면 되고. 요거 이제 유반이어로 저기 중심 내용 물어볼 때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adopt는 채택하다니까 도입하다라는 뜻의 introduce도 써도 되겠죠. introduced, a national time, and obliged. oblige는 의무화하다, 강제로 시키다라는 거니까 enforce 같은 단어 쓰면 좋겠고요. 그래서 oblige도 의무로 시켜야 population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나오는 거고. 아, local ones는 뭐야? 이 ones는 그냥 타임 가리키는 것 같은데, 타임. 이렇게 보면 되고, 그건 복수로 썼네요. 그 다음에 artificial, 인위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라는 뜻에서 뭐 man-made 써도 되고요. 이 지문에서 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단연코 artificial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단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딱 낼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애초에. 자, 표준 시간의 유래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 기말고사 모든 학교 통틀으면 제일 짧은 주제일 겁니다. 자, 중심 내용이랑 순서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자, 순서 위주로 공부해. 요거는 물론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되게 중딩틱해질 건데 세원은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순서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아니구나, 백석이 남았구나. 자, 백석만 끝나면 이제 저는 올해 내신 해방입니다. 23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내신을 무슨 5개월이나 하고 있네. 아. 자, 요거는 좀 따끈따끈해. 요거 최근 지문이야. 이거 니네 올해 9월 평가, 올해 9월 니네 모의고사. 그리고 내년부터 바뀌는 거 있다, 얘들아. 니네는 해당 없는데, 니네 11월 모의고사 있잖아. 이제 10월 모의고사 바뀌어서 고3이랑 같이 치른대. 바뀌었어. 아니. 수능이랑 같이 보던 거 있잖아. 고1, 그러니까 수능 보면 그 다음 주에 니네 고1, 1, 2 애들 전국연합 학력평가 봤잖아. 그게 이제 전통이 깨지고요. 10월로 옮겨가서 10월에 같이 봐요. 그래서 이제 고1, 2는 3, 6, 9, 11이 아니라 3, 6, 9, 10 이렇게 봐요. 그럼 9랑 겹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본대. 그럼 9가 땡겨질 수도 있어. 참. 그치, 9월 평가랑 같이 보니까. 10월? 10월 모의고사는 10월 중순쯤 봐요. 자, 6월, 9월 평가원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째 주 수요일. 6월, 9월 첫째 주 수요일에 봐요. 건투를 빕니다. 자, 2006년에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죠. 돕는 것의 동기는 과연 뭘까? 9.11 테러 다 아시죠? 아직도 기억나. 2001년이었을 건데 2000년인가 2001년? 조회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막 그때 내가 초3인가 그랬거든요. 뭐 미국이 공격당해 나 그 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때 세상이 헷가닥 뒤집어졌죠. 아마 최초일걸?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거 아마 역사상 최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패닉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미국이랑 북한 치고받고 싸우잖아. 근데 북한이 제일 먼저 성명 내면서 우리 아니야. 우리는 이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애도해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 내가 봤을 때 세계 정세를 제일 잘 읽는 건 아마 북한이지 않을까. 자, 어쨌든 9.12 테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9.12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왜 돕는지에 대한 동기를 연구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타인을 돕는지 동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 자, 그래서 연구를 보면 연구자들은 뭐를 찾아냈냐면 개개인들이 돈도 주고 피도 갖다 드리고 물건도 주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도움을 다 줬어. 왜냐면 타인의 초점을 맞춘 동기란 뜻이죠. 9.11 테러 때문에 막 다치고 이런 사람들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위한 동기란 뜻이야. other라는 건. 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4배나 더 많이 계속 1년이 지나도 도움을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대. 이 사람들의 원래 동기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덜려고 한 사람들보다. 그럼 자, 다른 사람들의 집중이 된 거랑 자기 스스로라는 키워드가 대립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도운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도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는 크게 두 개예요. 타인을 도우려는 동기,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동기.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 타인을 도우려는 동기가 자신을 위한 동기보다 더 많이 타인을 도왔다라는 거죠. 자, 핵심 나갑니다. 자, 9.11 테러는 모든 사람을 다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랬더니 5번 Those who gave to reduce their own distress. 자신의 스트레스를 덜어내려고 했던 사람은 reduce their emotional arousal. 자신의 감정적 이 격분한 상태를 좀 완화를 시켰고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한 거죠. 근데 그에 반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한 사람은 공감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냥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라고 요약할게요. 그래서 이기적 동기는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운 거고 이타적 동기는 타인의 감정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둘 다 돕기는 하죠. 돕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2번 문장. 피날레. 이거 문법 꽤 있어요. 문법 조심하세요. 자,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했어요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되시고요. 자, individuals who gave money, blood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까지가 관계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얘가 이 절의 주어, 얘가 이 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자, those who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얘 지금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지금 요거 지금 소유격으로 쓰였잖아요.
those whose original motivation was to reduce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자 소유격은 잡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original motivation이 주어고 그 다음에 was 이렇게 있고 to reduce 이렇게 부어까지 다 있잖아.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하는 걔네들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럼 이제 니네가 이거 완전하다고 느끼는데 문제는 소유격은 언제가 조심해야 되냐면 어법 고치기. 그러니까 이걸 위치로 이걸 후로 장난을 쳐놓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이제 후를 이제 whose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유격은 뒤에 무조건 뒤에 명사가 존재해. 여기서처럼 motivation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해석을 선행사의 이렇게 하면 돼요. 의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원래의 동기는 줄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편하죠. 그래서 소유격은 고치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는 조금 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reduce는 줄이다니까 완화시키다라는 차원에서 alleviate 그 다음에 경감시키다 relieve 이 두 단어 쓰시면 딱 맞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영향을 끼쳤다. emotionally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문장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게 결국은 왜냐면 여기 계속 그 distress라는 말이 나오잖아. distress.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distress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reduce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단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해석은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콤마하고 끊겼네요. 자, 그러면 discharging은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결과로 보면 되겠죠. So discharging that emotional stress. 그래서 자기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discharge, 방출하는 거니까 좀 해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서 개꿀 끝이다. 6번 문장. However, empathize는 무슨 뜻?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느낀다는 뜻이야. 그럼 공감하다라는 취지에서 sympathize로 바꿔도 되죠. sympathizing with victims who continued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됐죠? 이타적 동기에 의한 도움이 이기적 동기의 것보다 도움의 지속성이 길다. 이타적 동기에 의한 도움이 이기적 동기의 것보다 도움의 지속성이 길다.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요 정도 두 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어요? 자, 세원고 드디어 진도 다 끝냈고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 금요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반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학습 다 끝내서 다다음 주 월요일 직보의 시간을 최대 2시간이면 되지. 그러니까 2시간은 무조건 채우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제일 베스트고. 그러면 그냥 내 거 먼저 와. 알겠지? 그러고 왜냐면 생명보다 영어가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어쨌든 암기니까 그 전날 드려야 되는 품이 좀 많겠네. 그럼 그냥 내 거 먼저 오세요. 그러면 다 됐으면 2시간 안에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 다 해오셔야 돼요. 수고했습니다.